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평생을 살면서 살 빼야지, 날씬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많은 건강 정보들은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 경고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다이어트의 굴레로 이끌었죠. 하지만 말이죠.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도 젊은 시절처럼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이 마름이라는 가치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년에는 깡마른 것보다 약간 통통한 것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통함은 의학적으로 약간의 과체중 또는 정상 체중의 상위 범위를 의미하며 고도 비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체중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상식과 식습관 그리고 노년기 몸 관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마른 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많은 분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 생각하시죠? 물론 과도한 비만, 즉 고도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정반대의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의학 연구와 역학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저체중일 때 사망률이 비만일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보다 저체중인 노인들의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 그룹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우리 몸의 생존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적당한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병을 이겨내는 힘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 과체중일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가장 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역력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에 대항하고 암세포를 발견하여 제거하는 우리 몸의 총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마른 사람보다 적당히 통통한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적당한 지방이 비상시를 대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와 호르몬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른 몸은 외부의 병원균과 싸울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없다면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체력이 약해지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지방과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양 결핍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른 몸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노년기에는 적정 체중의 범위를 조금 더 너그럽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가 부르는 독. 나이가 들면서 배 주변이나 허벅지 등에 조금씩 붙는 나이살이 보기 싫어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양 공급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손실됩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생존을 위해 매우 영리하게 대처합니다. 즉각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지방보다 먼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지방에 비해 대사 활동이 활발하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근육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겪게 되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이러한 근육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생명 유지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신체 전반의 대사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또한 뼈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곧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보행 능력이 저하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낙상 시 골절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육량이 부족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성 질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굶기보다는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벅지 굵기가 곧 수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나이살은 몸을 지키는 천연 보호막. 노년기에 붙는 약간의 나이살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 지방들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미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체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낙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적당한 지방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해서 낙상 사고 시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관절, 척추, 손목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장기 입원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며 심지어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통한 몸은 뼈와 장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저체온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적당한 지방은 외부의 한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방은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에너지 저장고 역할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영양 섭취가 어려울 때 몸에 저장된 지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넷째, 뇌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체력뿐만이 아닙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인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이며 전체 혈액량의 20%를 사용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등 필수 영양소들이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고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이 체중 관리 때문에 식사를 거르시거나 극단적으로 소식하시지만 사실은 뇌를 굶기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이나 업무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수를 유발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여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섯째, 비만약에 대한 무서운 진실. 간혹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 치료제나 보조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혹은 주변의 권유로 비만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가를 먹어도 실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될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 낭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만약은 체중 감량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며 근본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와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두통,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높아져 부작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비만약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약 복용을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 결국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식사와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몸을 채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비만약 복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건강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운동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건강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자 인생 후반전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른 몸을 향한 강박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획일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갇히지 말고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기의 통통함은 무절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한 여유입니다. 지나치게 마른 몸은 오히려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식사 때는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채워주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생선, 콩류, 그리고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단이나 생활 습관 중 잘 먹기를 위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